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6,600만 원이다 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3,300만 원이던 게 계속 순차적으로 올라서 6,600만 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른 뉴스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4,320만 원이다. 그래서 이 3,300만 원 대비해서 한 30 몇 프로 올랐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참 이 두 뉴스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석해 보기로는 평당 6,600만 원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사의 이 평당 분양가는 아마 강남 3구, 강남 4구 이쪽만을 아마 이제 아파트들, 이제 분양한 아파트들 아마 집계해서 이 분양가가 6,60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6,600이든 4,320만 원이든 분양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양가가 급등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건설사들의 뭐 자재 비용 아니면 뭐 PF 관련한 뭐 이자 비용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가격이 엄청 뛰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공급하는 이제 측의 입장인 거고, 이제 수요자들, 그러니까 아파트를 청약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도 안 되게 비싸죠.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이 또 그만큼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분양을 받을까 말까, 아무리 옆에서 펌프질을 해도 아예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돼버린다. 아예 그냥 엄두가 안 난다. 이게 아마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빌라 소유자들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아무리 여러 가지 호재들을 이제 제공해줘도 지금의 수준의 새 아파트 분양을 받을 이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 분양 포기가 계속 속출하는 것이고, 상황들이 되게 안 좋은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했다라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너무 무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다라고 봐야죠. 결국에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 분양은 실패하게 되고, 이 건설사들은 부도나게 되고, 결국 나중에 10%, 20%, 30%, 40% 할인 분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순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할인 분양되면 현재 이제 분양 가격에서 뭐 10%, 20%, 30%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싸다고 우르르 몰려들 것이냐? 그러지도 않더라는 거죠. 참 이제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특히나 보면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하더라고요. 가격이 오르면 되려 사람들이 더 이제 구매하겠다고 더 몰려들고, 내려가면 되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참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이곳이더라. 그래서 이제 잘 좀 살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싸게 사야 된다. 정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이제 가격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을 사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무리하게 빚을 지면은 그로 인한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안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펌프질을 하고 부추기고 해도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 계획과 실행을 다 이렇게 다 따져보고 난 이후에 정해놓는 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좀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비상대책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되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한 대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자세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죠. 그래서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안전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부동산 관련해서 빚을 너무 과하게 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걸로는 이 대출에 대한 이자가 신용점수가 아무리 천점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제일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대출 이자는 4% 중후반대에서 5%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4, 5년 전하고 비교하면 되게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 4, 5%에서도 앞으로 가상금리가 1%, 2%, 3%는 그냥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기 대출 이자가 예를 들어 아니고 5%인데 가상금리 한 2% 부담하게 되면 7%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적다라고 누가 얘기하겠냐라는 겁니다.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2011년 하우스푸어 사태가 이번에도 똑같이 재현된다. 이번에는 하우스푸어 수준이 아니라 하우스푸어 이제 버전 2인데 되게 이제 빡세지는 거죠. 되게 왜냐 하우스푸어 때 비해서 대출의 규모가 2배에서 3배다. 그래서 그 충격도 2배에서 3배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이 더 이제 힘들다라고 해석하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걸 매번 말씀드리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 대출 1억 2억 받아가지고 그 이자 얼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놈들 아가리는 찢어야 됩니다. 왜냐? 대출 1억 2억의 이자 부담 되게 큽니다. 되게 큽니다. 1억 받았는데 대출 이자 만약에 5%다. 어떻습니까? 1년에 5%니까 500만원. 월에 40만원 넘어갑니다. 40만원 넘어갑니다. 그게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2억요? 2억이 80만원 넘습니다. 하다가 가성금리 붙거나 아니면 신용에 변화가 생겨서 1%, 2% 올라가는 거 그냥이라. 그러면 2억 빌렸는데 이자를 8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내야 되는 경우가 금방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가 꼬이는 겁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심상치 않은지 명심하면 그렇게 함부로 빚 못 냅니다. 천방지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대출을 팍팍 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큰일을 겪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빚을 더 두려워하고 더 겁내면서 함부로 빚지지 않아야겠다. 빚 내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전하게 착실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야 그래야 나중을 후회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각오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